제 영상을 좀 보아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제가 사랑하는 취미이자 내 인생 유일한 동반자이며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순도 높은 행복감의 원천이자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장기는 바로 청소입니다. 개인적인 아주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 청소라는 것은 단순히 내 방이나 집을 닦고 깨끗이 하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어찌 보면 거의 명상에 가까울 정도로 유익하고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 청소를 한번 싹 하고 나면 기분 좋게 깔끔해지고 정리정돈이 된 주변 이상으로 마치 청소를 하면서 그 지저분한 먼지와 쓰레기들을 모두 모아 봉투에 담아버리듯 내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들도 함께 청소가 되어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을 한 번씩 그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사람은 또 환경의 동물이라고 뭔가 나도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고 또 실제로도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긍정적인 기분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으며 또 이게 상당한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것만큼 유익한 취미도 없는 데다 특히 청소할 때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도 무슨 렌트카 회사 직원처럼 힘들게 청소를 다 끝내고 나면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꼼꼼히 검사하는 가족들의 그런 얄팍한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는 맛 또한 일품인 이 청소는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최고로 유익한 취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청소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정말 뜬금없이 유한양행의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회사 홈페이지, 심지어 삼성이나 현대의 홈페이지도 거기서 무료로 막 신형 갤럭시나 EV9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한양행 홈페이지가 그렇게 된 데에는 무슨 공짜 프로모션 같은 걸 해서도 아니고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였는데 무려 제품 사용법 소개글, 그것도 유한락스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알려주는 글 하나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주방 청소 세제 때문에 감동까지 받을 일인가 싶은데 그걸 읽어보면 청소나 집안 청결 관련 정말 정보로 꽉 찬 너무도 유용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명문이 또 없을 정도로 글이 너무도 훌륭합니다. 회사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수익의 형태로 십시일반 돌려받는 것으로 기업과 소비자는 서로 그렇게 도우며 공생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또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목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유한양행에서 올린 그 글 안에는 그 회사가 소비자들,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도 진솔하고 명확하게 담겨 있어서 당시 그 글을 접한 수많은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진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해당 글의 제목은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만 안전한 살균 소독법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비록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이 위생과 건강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나 위생과 관련해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래 글 링크가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발췌해 여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당시는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자 시중에서는 이런저런 영어식 표현들, 무슨 프리미엄 또는 익스트림 어쩌고 하는 어려운 외국 단어들을 붙인 위생 소독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조금 요약하고 보충해서 전달하자면 유한양행에서 그 점에 대해 일침하며 설명한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독제인 염소계 액상 살균 소독제의 경우 살균 소독제의 성능은 그 판매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유효 성분이 무엇이고 또 그것의 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살균 소독제에 관해서는 최신 유행이나 프리미엄, 고급 제품도 모두 무의미하며 비싸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개념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거 유한양행에서 시장의 다른 제품들을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에서 너무도 만연하여 흔히 목격되는 타사 제품 깎아내리기 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유한양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수긍이 갑니다. 유한락스와 같은 소독제, 즉 차염소산 나트륨 계열의 살균 소독제는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강력한 위생 효과와 생활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제품이 이 유한락스보다 더 편리하거나 안전하다면 그때는 전 세계의 보건기구가 나서서 반드시 그 제품이나 기기의 가격을 낮춰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불결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사회의 공중위생은 제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며,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공중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유한락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라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처럼 손에서 청소와 빨래가 멈추지 않는 주부님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한락스는 단지 엄청 저렴한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합니다. 마치 축구 K리그 한복판에 어느 날 메시가 딱 하니 들어와서는 최저임금 연봉 받으면서 수십 년째 버티며 열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솔직히 경쟁사들에게 있어서는 지옥 같은 제품입니다. 이미 국민 소독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용도 또한 단지 욕실이나 주방 청소 외에도 심지어 과일 같은 음식을 살균하는 데에도 쓰일 정도로 그 용도가 넘사벽으로 넓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가격을 좀 올릴 만도 한데, 1975년 미국 크로록스사와 협력해 유한 크로락스를 세우고 유한락스 제품을 출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는 데 있어 손해만 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최소한의 마진만을 유지한 채 저렴한 가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을 올리기에 신이 주신 최고의 기회였던 코로나 때에도 그 철학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유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유한양행 측에서 밝힌 것처럼 이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마스크처럼 이 나라의 국민들 모두, 그 중에는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들의 건강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윤 대신 우리 사회 공공의 행복과 건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훌륭한 기업 철학은 외국에서도 정말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매우 고마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란 한 사람의 능력과 철학이 수십 수백 명으로 복사된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자 또는 대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기업의 문화나 또는 시장에서 그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가 잘 보이고 매칭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의 창업주는 이건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는 외계인입니다. 이 지구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한, 이게 그가 지구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던 가명입니다. 맨인 블랙도 깜짝 속을 정도로 정말 인간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그가 왜 지구인이 아닌지, 사실 그 이유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너무도 많기는 한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95년생으로 1895년 평안도에서 태어난 후 아주 어릴 적에 해외로 유학을 떠나 자립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박사님의 어릴 적 사진인데, 그냥 딱 보기에도 굉장히 총명하며 머리가 비상하고 분명 나중에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세울 인물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지만, 그는 스탠포드대를 포함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교들 세 곳에서 학위를 받은 후 당시 식민지 시절이었던 고국을 돕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돈이 될 사업이 아닌, 당시 상당수의 조선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그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업들, 즉 의약품과 생활용품 등을 생산해 공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놓은 것 중 하나가 결핵약이었고, 그 다음은 소염제인 안티프라민과 혈청을 내놓았으며, 또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돈이 생기자 처와 함께 작은 소아과 병원을 개업하여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병든 어린 아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제약회사로서는 당시 최초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 전까지는 제약회사들은 그걸 누가 개발했는지 또는 약품의 정확한 재료나 그 효과도 밝히지 않고 그저 만병통치약과 같은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얼버무리며 장사를 했던 것에 반해,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그걸 개발한 의학 박사와 약제사의 이름까지 신문에 실어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결벽증에 가까운 정직함과 투명함은 나중에 좀 이상한 사건으로 더욱 크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 정치 자금을 헌납하지 않은 대가로 정부에서는 유한양행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이것보다 더 성실하게 납세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범 납세자인 것이 드러나자, 오히려 정부에서는 그를 모범 납세자로 선정하고 커다란 상까지 주게 되었으며, 또 같은 시기 유한양행에서 판매하고 있던 약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성분과 효능이 알려진 것과 틀림없이 같은 것은 물론 핵심 원료의 경우
혹시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까봐 여유분까지 챙겨 넣어 제품을 생산한 것이 발각되어 또 할 수 없이 상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국민제약회사로서 늘 1위를 하던 유한양행이 그 1위 자리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아제약에서 파카스라는 음료를 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국민들 사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자 유한양행의 직원들은 유일한 박사에게 우리도 빨리 저런 드링크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자, 우리 외계인 유일한 박사는 저런 음료는 실제로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잠시 기분만 힘이 나는 것처럼 만들 뿐이기 때문에 자신은 설탕물 같은 드링크를 속여 팔 수는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고, 그때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료 말고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 필수 영양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내놓은 것이 비콤C입니다. 그 외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미국의 CIA와 비슷한 정보 조직인 미국 전략정보국의 한국정보 담당자로도 활동하며 한국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세계로 알렸고, 또 미주 지역 항일 무장 독립군인 맹호군의 창설에 있어서도 주된 역할을 했을 정도로 해방되기 직전까지 사실 엄청난 수준과 규모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당 내용만으로도 너무나 많고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는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했고,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펄벅 할머니와도 깐부 사이입니다. 심지어 펄벅의 나중 작품에는 김일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건 유일한 박사의 이름을 작품에 넣은 것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최초로 자신이 물러나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긴 인물이기도 한데, 그는 특히 자신이 은퇴를 하면서 회사에 있던 자신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퇴직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후 유일한 박사를 상대로 아마도 전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인, 무려 그 명칭도 생소한 퇴직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 그는 본인 역시 자신의 딸의 남은 학업을 위한 학자금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놓고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모두 사회로 환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무려 당시 돈 407억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라면이 20원 하던 시절, 쌀 한 가마니가 3,000원도 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1971년 407억 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천억 원 정도, 또는 생필품 물가로 계산해 본다면 약 4조 원에 달하는 돈으로 이건 평생이 아니라 몇 생을 다시 살아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었음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며 아낌없이 모두 사회로 환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신기한 퇴직금 반환 소송을 했던 가족답게 유일한 박사가 딸의 남은 학업을 위해 남긴 그 학자금을 아버지 유일선에게 드렸는데, 아들에게 질 수 없었던 아버지는 절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셨지만 결국에는 받게 되었고, 그나마 그 학자금 중에서도 딱 절반만 사용하고 남은 돈은 나중에 모두 환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유일한 박사님만 지구에 온 게 아니라 그때 그 가족들도 함께 외계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약품을 개발할 때에는 그 약품의 효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제작했는데, 왜냐하면 당시 도시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시골 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들이 도시에서 필요한 약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택배 같은 게 없어서 달리는 기차에서 창 밖으로 지나가며 던지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도 약이 상하지 않고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를 한 경우였으며, 생전 탈모는 있었어도 절대로 탈세는 하지 않았던 유일한 박사가 세금 납부에 대해 한 말을 보며, 소방관들에게 불을 꺼달라고 하는 권리는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마땅한 금액을 지불하는 의무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을 남기며, 직원들에게도 절대로 탈세를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며, 애초 그 기업이라는 것도 그 소유주는 사회인 것을 그저 관리를 개인이 하고 있을 뿐으로, 그래서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반드시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모두 환원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 그와 같은 기업 철학은 유한양행에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영상 가장 처음에 보았던 유한양행 직원분의 우리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바라는 그런 진솔하고 감동적인 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을 작성한 유한양행 직원분들은 이전에도 이미 전과가 있는데 그 글로부터 약 3년 전 어느 초등학생이 유한락세에 대해 알고 싶다고 올린 글에 이거 무슨 회사의 모든 박사님들이 다 달라붙었는지 엄청나게 전문적인 답변, 그러면서도 좀 짜증날 정도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아주 길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남겨주셔서 적지 않게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유일한 박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든 유한양행 같은 회사와 제품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도 살기 좋은 곳이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먼 우주로부터 지구에, 그것도 콕 집어 한국에 와주신 도저히 지구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비현실적으로 찐 멋쟁이였던 유일한 박사님이 남겨주신 이 유한락세의 넘사벽 유용함과 안전성,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취미 주제에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걸 즐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도 좋은 이 청소 취미를 더욱더 많이 그리고 자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